네, 안녕하세요. 파일럿 아침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에어스페이스와 어, 관제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VFR 비행에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VFR 비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어, 영상을 보고 에어스페이스와 관제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에어스페이스를 알아보기 전에 한국의 관제는 인천 FIR부터 시작을 합니다. FIR은 Flight Information Region, 비행 정보 구역이고요. 인천 공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인천 FIR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 FIR은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을 위하여 항공교통 관제 업무, 비행 정보 업무 및 경보 업무를 제공하는 구역으로서 인천 비행 정보 구역의 면적은 약 43만 제곱킬로미터이다. 인접국 비행정보구역은 후쿠오카, 상해, 평양 비행정보구역이 있으며 지역관제 업무, 비행정보 업무, 경보 업무 등에 관하여 상호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천 FIR이 하나가 있는데 그 주위에 있는 인접 국가의 FIR들과 협조를 해서 관제를 해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한국은 하나지만은 땅이 좀 넓은 나라들은 이 FIR이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한국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 좀 보시면 에어스페이스가 6개가 되어 있죠. 알파부터 골프까지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요. 그림을 처음 보면은 솔직히 무슨 말인지 한 번에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하면서 좀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노력할 건데요. 일단 공역은 알파부터 골프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에서 에코까지는 관제 공역이 되겠고요. 관제를 받는 공역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골프 공역이 있는데 골프 공역은 관제를 받지 않는 비관제 공역, 관제를 하지 않는 비관제 공역이 되겠고요. 그리고 알파 보시면 여기 있죠? 클래스 알파 only airway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어웨이로만 가는 항공기들에 적용되는 공역인데요. 자, 에어웨이스만 가는 항공기들은 뭘까요? 바로 계기 비행을 하는 비행기들만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계기 비행하면은 IFR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계 비행을 하는 VFR 비행한테는 해당이 없는 공역이 되겠습니다. 모든 항공기가 계기 비행을 하여야 하는 공역 돼 있죠. 그 다음 브라보 등급을 보겠는데요. 자, 브라보 등급은 계기 비행 및 시계 비행을 하는 항공기가 비행 가능하고 계기 비행이나 시계 비행이나 다 비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모든 항공기의 분리를 포함한 항공교통 관제 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이것은 다시 말해서 관제사가 고도를 주고 속도를 주고 그리고 헤딩을 줘서 항공기들을 분리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ATC 업무가 제공되는 공역입니다. 그리고 브라보 등급의 공역에는 이거는 이제 공항이 보통 해당이 되는데요. 브라보 등급 공역은 가장 크고 바쁜 공항입니다. 한국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인천공항, 김포공항, 그리고 제주공항, 이 클래스 브라보 공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자료 보시면 인천, 김포밖에 없네요. 그리고 클래스 C로 가면은 제주공항이 들어와 있는데 이 자료가 좀 옛날 것 같고 지금은 인천, 김포, 제주 세 군데가 클래스 B 브라보 에어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 자료를 업데이트를 안 해놨네요. 이 사이트에서. 그래서 계속 보시면 클래스 찰리는 모든 항공기의 항공교통 관제 업무가 제공되나 시계 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는 비행 정보 업무만 제공된다. 모든 항공기의 교통 관제 업무가 제공됩니다. IFR이던 VFR이던. 하지만 시계 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는 VFR, VFR끼리 그 항공기 사이에는 교통 관제 업무가 제공되지 않고 비행 정보 업무만 제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비행 정보 업무란 자 보시면
교통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항공기관 충돌 방지, 항공기와 장애물 간 충돌 방지 및 항공교통 흐름의 질서 유지 촉진을 위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로 비행장 관제 업무, 접근 관제 업무, 지역 관제 업무로 구분한다. 비행장 관제, 접근 관제, 지역 관제로 구분한다. 이제 이게 항공교통 관제 업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리고 비행 정보 업무가 뭐였냐? 비행 정보 구역 안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언 및 정보의 제공을 하는 업무 이렇게 되어 있죠. 델타 등급 공역을 보시면 이것도 이제 공항이 해당되는데요. 물론 공항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죠. 이거를 설명하면 모든 항공기의 항공교통 관제 업무가 제공되나 계기 비행을 하는 항공기와 시계 비행을 하는 항공기 및 시계 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는 정보 업무만 제공된다. 여기도 모든 항공기에 관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계기 비행을 하는 항공기와 시계 비행을 하는 항공기 사이에서는 비행 정보 업무만 제공한다. 그리고 VFR 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도 비행 정보 업무만 제공을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코 등급 공역이 있는데요. 에코 등급은 이쪽이 되겠죠. 자, 에코 등급 계기 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항공교통 관제 업무가 제공되고 시계 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비행 정보 업무가 제공된다. 또 아까랑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프 등급 공역이 있고요. 이 공역은 비관제 공역입니다. 모든 항공기에 비행 정보 업무만 제공되는 공역. 여기는 이제 정보만 제공된다 하죠. 골프는 바로 이 하얀 부분, 이 부분하고 제 윗부분,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관제권, 관제구, 조언구역, 정보구역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다 보실 필요는 사실 없지만 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정보는 조금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짠 엑셀에서 간단하게 만들어 봤는데요. 어, 자, 이거를 같이 또 보면서 설명을 하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자, 인천 비행정보구역, 아까 얘기했죠? FIR, Flight Information Region. 인천 비행정보구역에서 한국의 모든 공역과 해역을 담당을 하는데요. 이제 세부적으로 세 가지로 나뉩니다. 혼자 다 담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FIR에도 세 가지 크게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먼저 관제구가 있고요. 관제권이 있고 비행장 교통구역이 있습니다. 관제구, 관제권 뭐 이렇게 들으면 사실 무슨 말인지 힘듭니다. 알기가. 쉽게 설명을 하면은요. 관제구는 한국을 이렇게 나눴을 때 좀 크게 나눈 거고요. 관제권은 공항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행장 교통구역도 마찬가지로 공항인데 이게 뭐가 다른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관제권부터 보죠. 관제권 CTR이라고 되어 있는데 컨트롤 존입니다. 컨트롤 존. 컨트롤 존에는 비행장 관제소가 해당이 됩니다. 비행장 관제소가 뭐냐? 바로 비행장에서 관제를 하는 관제 기관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타워 그리고 그라운드가 있겠죠. 비행장 관제 업무 비행장 안에 기동 지역 및 비행장 주위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 제공하는 항공교통 관제 업무로서 접근 관제 업무 외에 항공교통 관제 업무, 이동 지역 내 계류장에서 항공기에 대한 지상 유도를 담당하는 계류장 관제 업무를 포함한다. 이거는 그라운드죠.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제구를 보죠. 관제구는 CTA, 무슨 컨트롤 에어리어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구역을 크게 어, 잡아서 이제 관제를 하는데요. 관제 공역 안에서 관제 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제공하는 항공교통 관제 업무로서 접근 관제 업무 및 비행장 관제 업무 외에 항공교통 관제 업무, 지역 관제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좋은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빨간색 선을 가운데에 그어놨고요.
이 왼쪽으로는 파란색, 오른쪽으로는 노란색이 되겠죠? 이 왼쪽 파란색은 인천 ACC가 되겠습니다. 인천 ACC. 여기 ACC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 크게 이 부분을 대구 ACC라고 합니다. 그럼 ACC에는 두 개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FIR 크게 한 덩이로 봤을 때 제일 큰 그 다음 이제 큰 범위가 ACC가 되겠죠. 그래서 인천 컨트롤, 대구 컨트롤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섹터는 그 컨트롤에서 또 나눠지거든요. 이렇게 인천 컨트롤에는 7개의 섹터가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대구 컨트롤에는 총 5개의 섹터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관제센터는 큰 지역을 커버를 하고 이 섹터와 ACC를 관리를 한다. 이거는 IFR 비행하는 비행기들만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이 관제구에서 하는 업무가 또 접근 관제소가 있습니다. 이 지역 관제 센터는 좀 큰 범위라고 했는데 접근 관제소는 좁은 범위가 될 것 같죠? 바로 어프로치 그리고 터미널 에어리어, 터미널 컨트롤 에어리어 TMA가 있는데요. 자, 어프로치는 우리가 뭐 받심 같은 거 하시면 또 이렇게 있잖아요. 예, 이게 어프로치입니다. 그래서 어프로치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물론 항공기 분리도 하지만 어, 직접적으로 항공기의 이륙, 착륙을 관여를 하죠. 그래서 이 어프로치는 항공기들의 뭐 이륙과 착륙을 이제 하는 그런 비행기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접근 관제 업무, 관제 공역 안에서 이륙이나 착륙으로 연결되는 관제 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제공하는 항공교통 관제 업무. 자, TMA 같은 경우는 이 자료를 하나 보시면 자, 한국의 TMA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T하고 숫자로 시작을 하는 그런 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TMA, 뭐 이렇게 원주 TMA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 TMA는 접근 관제소에서 담당을 하는 그런 또 구역을 나눠 놓은 겁니다. 보통 이제 VFR 비행을 하는 비행기에 대해서 관제를 해 주는데요. 마지막으로 비행장 교통 구역 있죠. 에어드롬 트래픽 존. 이 비행장 교통 구역은 말은 어렵지만 이것도 공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는 타워가 있는 공항이었죠. 여기는 타워가 없는 공항입니다. 타워가 없는 공항도 있죠. 그 공항을 관리를 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MCRC라고 있는데요. MCRC가 중앙방공통제소 Master Control and Reporting Center. 그래서 MCRC는 대한민국 공군의 지휘 통제를 위한 센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두 개의 MCRC가 있는데 자, 첫 번째 MCRC는 오산 공군기지에 위치해 있고 그때 이 MCRC의 콜사인은 워치맨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대구 공군기지에도 하나가 또 있는데요. 이 대구 공군기지에 있는 MCRC의 콜사인은 아카시아가 되겠고요. 우리 VFR 비행을 하는 비행기가 이제 이륙을 해서 자, TMA를 거쳐간다고 그랬는데 이 서울 예를 들어 서울 TMA를 벗어났을 때 이제 프리퀀시 체인지를 주는데요. 이때 MCRC로 컨택을 해서 항공기의 위치를 알려주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TMA를 서울 TMA를 벗어날 때 그 다음 TMA에 해당하는 그 접근 관제소에 컨택을 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포에서 양양을 간다. 그러면 서울 TMA에서 벗어났을 때 MCRC 컨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주 TMA를 거치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VFR 비행은 TMA, TMA, TMA를 건너서 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MCRC도 컨택을 뭐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TMA가 맞다.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항공교통 업무, 그리고 비행 정보 업무, 항공교통 관제 업무, 정보 업무, 지역 관제 업무, 뭐 여러 가지 있죠. 아까 다 말씀드렸던 것들이고요. 자, 접근 관제 업무는 접근 관제소, 어프로치 컨트롤, 여기죠. 그리고 비행장 관제 업무는 에어로드롬 컨트롤, 공항 관제탑, 타워. 그래서 비행장 관제 업무는 이 비행장, 공항이죠. 공항 내 이착륙 항공기 관제, 이착륙하는 그 항공기들을 타워에서 관제를 다 하죠. 그리고 공항 이동 지역 내 항공기 및 차량 이동 통제, 이거는 그라운드를 얘기합니다. 어, 공항에서 택시웨이를 이용해서
항공기가 이동을 하거나 뭐 차량이 이동을 하거나 하는 것들을 이제 그라운드에서 관제를 하고 있죠. 그 업무를 말하는 거고요. 접근 관제 업무는 접근 관제 구역 내 출발 및 도착 공항 항공기 관제, 그리고 지역 관제소 및 관제탑의 항공기 관제권 인수인계. 자, 어프로치 TMA가 다 이착륙, 그러니까 출발 도착 공항 항공기를 관제한다고 했는데, 자, IFR 비행을 보면은 어프로치에서 자, 인천 컨트롤 컨택하세요 하시잖아요. 바로 이렇게 이양을 하는 겁니다. 관제권 인수인계. 그리고 이 TMA도 마찬가지로 VFR 비행을 할 때, 자, 프리퀀시 체인지 컨택 뭐 어디 할 때 항공기 관제권을 인수인계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TMA도 마찬가지로 VFR 비행에 대해서 이착륙에 관여를 합니다. 자, 지역 관제 업무, 항공교통 관제 허가 발부, 항로 관제 업무 및 각 접근 관제소, 인접국 ACC의 항공기 관제권 이하. 이것도 말이 어렵지 똑같은 겁니다. 인천 컨트롤에서 예를 들어 일본으로 넘어가요. 그러면은 인천 컨트롤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구 컨트롤 되겠죠. 일본으로 가면 그 대구 컨트롤에서 그 다음 일본 컨트롤, 후쿠오카 컨트롤로 넘기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항공기 관제권 이항이라는 말이 자, 후쿠오카 컨트롤 컨택을 하세요. 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항공교통 관제 허가 발부 이거는 이제 IFR 비행이든 VFR 비행이든 이제 플랜을 제출하죠. 그 플랜을 허가를 해주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받심으로 치면은 딜리버리가 이제 그 허가를 얘기해주죠. 근데 그 허가는 지역 관제 센터에서 한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IFR 비행은 크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타워 비행장 관제를 받고, 그리고 접근 관제 이륙을 하니까 어프로치를 받고, 지역 관제 컨트롤을 받고, 그다음에 도착하는 접근 관제 다시 받고, 비행장 관제 받으면서 착륙을 하는 거죠. 간단합니다. 자, 이제 그리고 공역을 다시 한번 볼 건데요. 공역의 구분, 우리나라는 총 7개의 등급이 있다 되어 있는데 6개가 맞습니다. 또 밑에 나와 있긴 한데 우리나라는 폭스롯이 없어요. 폭스롯은 조원 구역이라고 조원을 하는 그런 구역인데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 6개의 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설명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자, 이 그림 봤었죠? 여기는 인천, 김포, 제주공항 이렇게 잘 나와 있네요. 자, 하나씩 하나씩 또 얘기를 해보죠. A 등급, 클래스 알파, 에어스페이스, 모든 항공기가 계기 비행을 해야 하는 공역, 인천 비행 정보 구역 내 평균 해면 2만 피트 초과 6만 피트 이하의 항공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바로 가십니까? 자, 이해가 바로 가시면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해가 바로 안 간다. 그러면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브라보 등급 공역. 브라보 등급 공역은 항공기의 운항이나 승객 수송이 특별히 많은 공항, 그러니까 바쁜 공항을 말합니다. 그리고 레이더 관제 업무가 제공되는 공항 주변의 공역. 자, 어프로치를 얘기하죠. 자, 브라보는 일단은 한국에서는 인천, 김포, 제주 세 군데가 있고요. 자, 이게 업사이드 다운 웨딩 케이크라고 하는데요. 제일 아래 부분은 지상에서 1000피트까지, 그리고 반경은 5 노티컬 마일이고요. 두 번째 원, 여기는 반경은 10 노티컬 마일, 높이는 1000에서 5000피트까지. 마지막 세 번째 원이 반경이 20 노티컬 마일이고요. 높이는 5000에서 1000피트까지. 이렇게 업사이드 다운된 웨딩 케이크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브라보 에어스페이스라는 얘기고요. 그럼 이 사이는 뭘까요? 이 사이, 여기랑 여기, 여기는 브라보 에어스페이스가 아닙니다. 이 지금 파란 부분만 브라보 에어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 파란 부분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렇게 뭐 마음대로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이 클래스 브라보 에어스페이스 들어갈 때는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아, 나 누군데 클래스 브라보 에어스페이스에 들어가도 되니? 이렇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안 된다 그러면 못 들어갑니다. 된다 그러면 들어가고요. 보통은 VFR 비행을 하는 비행기에 해당되겠지만 허가를 잘 주지 않을 겁니다. 뭐 그때그때 교통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장 바쁜 공항이기 때문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알파 했고 브라보 했고 자, 찰리
등급이 있습니다. 찰리 제가 좋아하는 클래스 중에 하나인데요. 찰리는 귀여워요. 덜 바쁘지만 그래도 바쁜 중형급 공항. 그러니까 한국에도 이 찰리 에어스페이스에 해당하는 공항이 12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뭐 김해, 광주, 사천, 대구, 강릉, 중원, 서산, 원주, 예천, 군산, 포항 이 공항이 조금 덜 바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바쁜 그런 공항을 얘기를 합니다. 찰리 에어스페이스. 여기도 레이더 적분 관제 업무가 해당이 됩니다. 어프로치. 그래서 이 찰리 에어스페이스는 위에 큰 거 하나가 없죠. 두 가지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는 똑같이 반경 5 노티컬 마일에 지상에서 1000피트까지. 두 번째는 반경 10 노티컬 마일에 1000피트에서 보통 4000피트인데요. 5000피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GL 기준이기 때문에 지상이 높은 공항들도 있죠. 그래서 5000피트 이렇게 딱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델타 등급 공역 관제탑이 운영되는 공항 반경 5노티컬 마일 9.3km입니다. 한국에는 킬로미터를 좀 쓰기 때문에 이 수치도 뭐 머릿속에 넣어두셔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지표면으로부터 공항 표고 5,000피트 이하의 각 공항별로 설정된 관제권 상한 고도까지의 공역. 자, 이거는 무엇이냐? 델타 에어스페이스는 이 지표면에서 5,000피트라고 되어 있는데 5,000피트 이하, 5,000피트가 최고 범위고요. 보통은 우리가 2,500피트까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2,500피트 플러스 필드 엘리베이션인데요. 공항이 예를 들어 1,000피트 위에 있다. 그러면은 3,500이 되겠죠? 최대 5,000피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 델타 에어스페이스는 이제 타워만 있는 공항, 레이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요. 그리고 델타 에어스페이스는 17개의 공항이 있다고 합니다. 오산, 양양, 서울, 청주, 수원 등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델타 등급 공역의 공항은 많이 안 바쁜 공항을 얘기를 하겠죠. 한 가지만 더 하면 이 델타 에어스페이스는 안 바쁘니까 하나만 더 맡아라. 델타 클래스 델타에는 미니멈 엔루트 얼티튜드에서 플라이 레벨 200까지 해당하는 이 구역에 에어웨이를 담당을 합니다. 항공로를 클래스 델타라고 한다. 그래서 클래스 브라보와 클래스 찰리는 공항만 해당이 되지만 델타는 이 범위에 항공로를 포함한다. 자, 에코 등급 공역 비행 정보 구역 중 알파 브라보 찰리 및 델타 등급 공역 이외의 관제 공역으로서 영공에서는 해면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1000피트 이상 평균 해면 6만 피트 이하, 공해상에서는 해면에서 5,500피트 이상 평균 해면 6만 피트 이하의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고한 지역. 자, 에코인데요. 에코는 이 지상에서 1000피트 이상 그리고 6만 피트 아래에 해당하는 모든 공역을 클래스 에코라고 합니다. 이 해상에서는 5,500피트까지, 자, 5,500피트 이상, 그림이 좀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요. 5,500피트 여기고요. 이 이상 이 부분을 클래스 에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다 사실 클래스 에코예요. 여기까지 다. 자, 마지막으로 골프 등급 공역 있습니다. 인천 비행 정보 구역 중 알파, 브라보, 찰리, 델타, 에코, 폭스트롯 등급 이외의 비관제 공역으로서 영공, 영토 및 영해상공에서는 해면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1000피트 미만, 공해상에서는 해면에서 5,500피트 미만과 평균 해면 6만 피트 초과의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고한 공역이라고 되어 있죠. 또 그림이 좀 이상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가 지표면이고요. 여기가 1000피트입니다. 이 부분도 다 파란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어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1000피트까지 그리고 6만 피트 이상 이 부분을 클래스 골프, 그리고 이 영해상공에서는 5,500피트 아래에 이 부분을 클래스 골프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굉장히 어렵죠. 근데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제가 표를 하나 그려봤는데요. 딱 봐서 이해가 되실지 안 되실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자, 먼저 이 부분은 땅이겠죠? 여기는 바다, 그러니까 바다 기준으로 해수면 기준으로 보면 MSL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서피스 AGL이죠. 그리고 1000피트 MEA, 5000피트, 10,000피트, 20,000피트, 60,000피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자, 골프를 보겠습니다. 골프는 아까 전에 지상에서 1000피트까지 그리고 6만 피트가 넘어가는 모든 공역을 골프로 한다 했죠. 이제 보시면 골프는 되게 극과 극이에요. 그죠? 가장 아래 극과 가장 위 극, GG, 극과 극입니다. 또 왜 이럴까요? 이 너무 낮은 부분은 관제를 커버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 1000피트까지는 관제를 할 수 없는 공역이에요. 마찬가지로 6만 피트가 넘어가면은 엄청 고고도고 이 6만 피트 이상에는 항공기도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또 관제 공역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관제 공역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골프 에어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참 쉽죠? 그 다음에 자 브라보 에어스페이스를 보시겠습니다. 아까 다 설명을 했지만 공항 반경 5노티컬 마일 그리고 높이는 1000피트까지 두 번째 원은 10노티컬 마일 공항 반경 그리고 1000피트에서 5000피트까지 마지막으로 반경 20노티컬 마일 5000피트에서 10,000피트까지 이렇게 공역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들어가지 않으면 에코가 되는 거겠죠? 여기를 들어가면 찰리가 되는 거고요. 나오면 에코, 다시 들어가면 델타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자, 브라보 에어스페이스에서 이륙을 했어요. 네, 브라보 에어스페이스에서 나가서 에코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상승을 해서 브라보 에어스페이스로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갈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를 안 해주면은 다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가거나 빙 그리고 다른 데로 나가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찰리와 델타 에어스페이스에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륙을 해서 에코를 거쳐서 뭐 찰리를 들어갔다가 델타를 들어갔다가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 이 찰리와 델타에 타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타워와 그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영어로 얘기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이스터블리시가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말은 뭐 예를 들어 김해 공항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김해 타워, 호텔리마 1, 2, 3, 4 위디오 하면은 김해 타워에서 호텔리마 1, 2, 3, 4 김해 타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커뮤니케이션이 이스터블리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뭐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델타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 김해타워 호텔리마 1, 2, 3, 4 했는데 김해타워에서 반응이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대답이 없다. 커뮤니케이션이 이스터블리시가 되지 않았다 할 때는 찰리와 델타 에어스페이스로 진입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조건만 지키면 언제든지 허가 없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다는 점. 또 물론 그 공항에서의 교통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렇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찰리 델타까지 끝났죠? 그리고 에코 에어스페이스가 있는데요. 에코 에어스페이스는 이 모든 공역을 제외한 나머지 공역을 전부 다 에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브라보 공역, 찰리 공역, 델타 공역을 그리고 골프 공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을 에코. 그리고 델타 에어스페이스는 아까 작아서 뭐 하나 더 제가 뭐 이렇게 추가했다고 말씀을 그냥 그렇게 드렸는데요. 자, 델타 에어스페이스 MEA 이상 2만 피트 이하의 항공로 그리고 에어웨이스 언리 미니멈 엔루트 얼티튜드 그래서 한국의 가장 낮은 항공로가 아마 4,000피트일 거예요. 그래서 4,000피트에서 2만 피트까지는 델타 에어스페이스에 속하고요. 항공로만입니다. 그리고 2만 피트에서 6만 피트는 알파 에어스페이스에 속합니다. 이것도 항공로만이고요. IFR 비행을 하는 모든 비행기가 이 알파
에어스페이스에서 다니겠네요. 항공로가 아닌 부분은 에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공역 등급별 제공 업무 및 비행 요건이 있는데요. 자, 알파 등급은 IF1 올이라고 그랬죠. 자, 뭐 모든 항공기에 해당하지만 계기 비행을 하는 항공기가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뭐 무선 통신 요건, 양방향 통신, 뭐 ATC 허가 필요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일단은 자, 계기 비행을 하는 항공로를 타는 모든 비행기들을 그 알파 에어스페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브라보 에어스페이스는 IFR일 때 모든 항공기 항공교통 관제 업무가 제공이 되고요. 뭐 속도 제한 이런 거는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통신을 해야 된다. ATC 허가 필요하다. VFR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찰리 에어스페이스도 똑같아요. 계기 비행하는 비행기, 시계 비행을 하는 비행기 다 똑같고 그리고 허가도 필요하고요. 통신이 되어야 되고요. 자, 델타 에어스페이스도 뭐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코 에어스페이스는 IFR 비행을 할 때는 자, 관제 업무가 다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VFR 비행을 할 때는 가능한 경우 교통 정보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방향 통신은 필요 없고 그리고 ATC 허가도 불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에코를 다닐 때는 뭐 허가 없이 통신 없이 다닐 수 있다는 얘기는 되는데요. 한국에서는 일단은 이 에코로 다닐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MCRC와 컨택을 해서 이제 뭐 정보를 주고받는데 한국에서는 자, 조건이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드 주파수를 이용해서 그 항공기를 찾아서 왜 컨택 안 하냐고 얘기하기도 한다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VFR 비행은 제한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통신을 하면서 이동을 해야 되고요. MCRC가 아니라면 TMA, 터미널 에어리어 어프로치와 컨택을 해서 교통 정보를 받고 필요시 그 항공교통 관제 업무까지도 받는다고 합니다. 폭스트롯 에어스페이스는 볼 필요 없고요. 한국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골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극과 극 지상에서 1000피트, 6만 피트 초과하는 비행기, 계기 비행이든 시기 비행이든 비행 정보 업무만 제공을 하고요. 통신도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비행장 교통 구역은 에어로드롬 트래픽 지원이라고 했는데요. 여기는 관제탑이 없는 관제권 외의 등급, D등급에서 실기 비행을 하는 항공기관의 교통을 제공하는 공역, 관제탑이 없는 공항에서 이제 정보만 제공하는 그런 공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평적으로는 비행장 중심으로 반경 3노티컬 마일 이내 그리고 수직적으로는 지표면에서 3000피트까지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아래에 보시면 뭐 통제 공역, 주의 공역, 항공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참고로 한 번씩만 읽어보셔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우리나라 항공로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가장 낮은 항공로가 4000피트, 그것이 미니멈 엔드트 얼티튜드 MEA라고 하는 거였고요. 한국의 공역의 구분 그리고 관제의 흐름 대충 알아봤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설명을 잘 못해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오늘 에어스페이스와 어, 인천 비행정보구역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설명에 오류가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응답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파일럿 아침이었습니다.